안녕하세요. 토토의 부학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야기엘로 대 베티스입니다. 1차전 2점차 리드를 안고 있는 베티스는 전방보다는 중원과 수비 블록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길레노니아는 홈이라는 이점은 있으나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창의적 전개 루트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티스는 전방 압박을 최소화하면서도 측면 전환과 수비 커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야길레노니아의 단조로운 전개는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베티스는 실점만 피하면 되는 구조이며 양팀 모두 득점 기대값이 낮은 균형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베티스는 굳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경기로 블록 유지와 템포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길레노니아는 의욕은 높겠지만 전술적 창의성과 결정적인 공간 활용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득점 연결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전술 구조와 경기 흐름을 모두 고려할 때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성립될 수 있는 경기가 예측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 대 NK첼레입니다. 1차전에서 피오렌티나는 원정임에도 2대1 승리를 거두며 이미 전술적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번 2차전은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전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첼레 수비 블록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첼레는 1차전에서 간신히 실점만 최소화했을 뿐 실질적인 점유율 결정력 세컨볼 전환 모두에서 열세였으며 2차전에서도 라인을 내린 채 실리 위주의 전개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오렌티나의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는 첼레 수비 구조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으며 전술적 다양성과 선수 개인 기량에서 모든 면에서 피오렌티나가 우위인 흐름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항전에서 안정된 전개와 강한 수비 전환, 다이렉트한 득점 루트를 모두 갖춘 팀이고 첼레는 실리 전술을 펼치겠지만 전력 전술 기량 모든 면에서의 열세를 단순한 수적 방어로는 극복하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1차전보다 더 강한 압박과 세밀한 플레이가 더해지는 홈경기에서 피오렌티나의 승리가 명확히 성립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피드 빈 대 유르고르입니다. 라피드 빈은 홈 경기장에서 고속 템포, 전방 압박, 세컨볼 장악 중심 전술을 가동하며 유르고르덴의 압박 회피 미숙과 라인 간격 벌어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3의 장점인 폭 넓은 측면 전개와 세컨볼 싸움에서의 우위는 유르고르덴의 4-3-3 중원 커버 구조를 반복적으로 흔드는 시퀀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멘탈 부담이 있는 유럽 원정에서 유르고르덴은 전반부터 수세적 운영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점유, 압박, 활동량, 마무리까지 모든 면에서 라피드 빈이 앞서는 흐름이 유력합니다. 라피드 빈은 원정 승리를 발판으로 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 전술로 유르고르덴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유르고르덴은 전술적으로도 압박 회피가 어렵고 원정이라는 환경 자체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되는 팀입니다. 결국 공격 전개 속도, 수비 압박 강도, 멘탈적 우위까지 감안할 때 라피드 빈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레기아입니다. 첼시는 홈에서 압박 템포를 높여 레기아의 500 구조를 양 측면과 이선 침투로 흔드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전망입니다. 레기아는 1차전에서 이미 속도 차이에 밀리며 수비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허용했고 2차전에서도 공격적인 라인 설정은 어렵기 때문에 수비 블록 안에서의 버티기가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쿤쿠와 파머, 산초로 구성된 이선에서 3선 연계 전개는 5-4-1의 수비 간격을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조합이며 결국 전술적 다양성, 기량, 공간 창출 능력 모두에서 첼시가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는 1차전에서 전력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홈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압박과 세밀한 전개 중심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레기아는 수비 숫자 확보 외에는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로 측면 커버와 중원 전개 모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과적으로 이 매치업은 기량, 전술 완성도, 흐름까지 모두 첼시가 가져가는 경기로 승리가 명확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보데글림입니다. 라치오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페드로 디아 이삭센 조합은 보데글림트의 수비진을 뒷걸음치게 만들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원정 경기에서 1선부터의 압박 효율이 낮고 전개를 막지 못할 경우 2선과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며 중앙 라인이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며 결국 높은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를 앞세운 라치오가 홈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흐름이 충분하다.
라치오는 홈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차전 패배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격 템포 상승이 중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조직적 압박 대응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명확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전개 흐름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건 사실이라 결국 심리 전술 경기력 모두를 감안할 때 라치오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 대 토트넘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 구조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할 수 있는 팀입니다. 궤체를 중심으로 한중원 탈압박과 차이비의 연계 움직임은 토트넘의 측면 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컨디션 문제로 인해 전방에서의 공간 침투 능력과 결정력 모두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에서의 압박 회피가 어려워지면서 실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 홈 어드밴티지, 주요 자원 컨디션 등을 감안할 때 프랑크푸르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이 유력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조직적인 압박과 전방 연계 속도가 뛰어난 팀이며 홈 경기에서의 템포 운영 능력은 유럽 대항전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이 불확실하며 출전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연결, 마무리 정교함까지 고려하면 프랑크푸르트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맨체스 대 리옹입니다. 맨유는 점유율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세컨볼 대응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옹은 4-3-1-2 포메이션의 압박 구조를 활용해 브루노 중심의 전개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고 전방 3인 조합은 맨유 300의 간격 붕괴 상황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드 트래퍼드라는 홈 구장이 부담 요소가 되기 시작하면 심리적 압박으로 흐름이 완전히 기울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맨유는 수비와 중원 전환 모두에서 전술적인 결손을 드러내고 있으며 리옹은 압박과 침투 조합을 바탕으로 중앙 붕괴와 간격 공략에 최적화된 전개 구조를 가동 중입니다. 1차전 무승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은 맨유에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홈 어드밴티지도 살리지 못한 채 맨유가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레이저 FC입니다. 빌바오는 홈에서 템포 주도권을 쥐고 윌리엄스 형제를 활용한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 전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는 프레퍼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의 리더십과 제공권 커버에서 명백한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압박을 견뎌내기 위한 미드필드 조합 역시 빌바오의 전방 압박과 중원 스위칭에 밀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조차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껄끄러워하는 빌바오 원정은 멘탈 부담이 극대화되는 전장이며 레인저스는 과거 유럽 원정에서 반복적으로 집중력 저하와 조직 붕괴를 보여온 팀입니다. 결과적으로 홈 분위기, 수비 변수, 전방 조합의 파괴력을 모두 고려하면 빌바오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매치업입니다. 빌바오는 전방 압박과 템포 조율 능력 모두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분명한 우위를 갖고 있으며 형제 윌리엄스 조합의 돌파력과 3세트 중심의 조율 능력은 수비 결손이 발생한 레인저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레인저스는 프레퍼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전술 손실과 함께 빌바오 원정이라는 심리적 압박까지 겹치며 전반부터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빌바오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